안녕하세요.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다의 주인입니다. 이번 시간은 비울수록 더 크게 채워지는 신비, 배품의 기술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채우는 데만 급급합니다. 더 좋은 차, 더 넓은 집, 소유욕으로 가득 찬 세상이죠. 하지만 물질이 가득 찰수록 우리 내면은 오히려 공허해지곤 합니다. 마치 소설 구운몽의 주인공이 모든 부귀영화를 누리고 나서야 마음의 평화가 전부임을 깨달은 것과 같습니다. 오늘 저는 내 것을 내어줄 때 비로소 찾아오는 진정한 풍요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어떻게 베푸냐고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베품은 꼭 돈이 있어야만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진 재능으로 얼마든지 도울 수 있습니다. 손님이 없는 시간에 무료 홈카페 강의를 열거나 아이들 간식 만드는 법을 가르쳐 보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로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었을 때의 그 뿌듯함은 돈으로는 결코 살 수 없는 보상입니다. 도움이 됐다는 손님의 칭찬 한마디에 매장엔 활기가 돌고 그 손님은 다시 우리 집을 찾는 단골이 됩니다. 진심으로 비워야 다시 채울 수 있는 선순환의 원리입니다. 장사를 단순히 돈벌이 수단으로만 생각하면 내 돈 내고 재료 사서 파는데 왜 손님의 사정까지 신경 써야 해? 라는 좁은 생각에 갇히게 됩니다. 하지만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오늘 우리 가게를 찾는 손님 중 남모를 큰 어려움을 겪는 분은 없는지, 지친 표정의 손님에게 어떤 위로를 줄 수 있을지 고민해 보십시오. 소비가 주는 쾌락은 짧지만 꿈을 향해 나아가며 베푸는 행복은 오래 갑니다. 내가 왜 이 사업을 하는지, 무엇 때문에 매일 아침 문을 여는지 그 이유가 사람을 향해 있을 때 당신의 기업은 어떤 위기 속에서도 승승장구할 것입니다. 돈을 쫓으면 사람이 떠나지만 사람을 품으면 돈은 저절로 따라오는 법입니다. 베푸는 삶의 고귀함에 대해 공자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군자지 덕풍, 소인지 덕초. 군자의 덕은 바람과 같고 소인의 덕은 풀과 같다. 바람이 불면 반드시 눕는다는 뜻입니다. 사장님이 넉넉한 마음으로 먼저 베풀면 손님과 주변 사람들은 그 덕의 바람에 감화되어 자연스럽게 사장님 곁으로 모여들게 됩니다. 또한 기용립 이립인, 내가 서고자 할 때 남을 먼저 세워주는 것이 진정한 대인의 길이라 하셨습니다. 나만 잘 살겠다는 이기심을 버리고 타인을 먼저 이롭게 할 때 당신의 격은 비로소 완성됩니다. 거창한 기부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손님의 고민에 진심으로 귀 기울여 주기. 내가 아는 유용한 정보를 아낌없이 공유하기. 매장에 들러주신 모든 분께 환한 웃음 보내기. 열린 마음으로 대하게 되면 됩니다. 나의 철학이 당당하다면 당신은 이미 삶의 주인입니다. 내가 받은 도움을 이제는 사회로 돌려주겠다는 마음, 그 작은 시작이 당신의 인생을 위대하게 바꿀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 여기까지 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내어 주었습니까? 비움은 상실이 아니라 새로운 체험의 시작입니다. 원두가 자신을 으깨어 진한 향기를 내어주듯 여러분도 오늘 하루 작은 관심과 베품을 실천하여 가장 향기로운 삶의 주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손자병법 군쟁편 13. 정책
전략, 전술이 있어야 한다. 시작하겠습니다. 고용병지법, 고릉물향, 배구물역, 양배물종, 예졸물공, 이병물식, 귀사물알, 위사위골, 군구물박, 차용병지법야. 그러므로 병력을 운용하는 방법은 이렇다. 높은 곳에 있는 적을 향해 공격하지 말라. 고지를 등지고 있는 적을 정면으로 공격하지 말라. 패배를 유장한 적을 추격하지 말라. 적의 예봉을 공격하지 말라. 적의 미끼 병력을 먹지 말라. 본국으로 귀환하는 적의 부대를 막지 마라. 적을 포위하면 탈출구를 비워놔라. 궁지에 몰린 적을 압박하지 말라. 이것이 병력을 운영하는 방법이다. 전략을 논할 때마다 19세기 스위스 출신 군사 전략가 앙리 조미니가 제시한 5단계가 이론이 떠오른다. 나는 개인적으로 조미니의 이론이 대단히 정확하다고 여기고 있다. 당신이 무슨 일을 하건 간에 5단계로 구분하여 대입하면 명료하게 기획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정책이다. 조민이는 정책을 전략의 첫머리에 놓았다. 그 자신도 정책이 전략보다 중요함을 인식한 최초의 군사 전략가로 자처했다. 전쟁을 하기 전에 먼저 외교 정책을 가동하고 그 이후에 전쟁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또한 누구와 연맹하여 누구와 싸울 것인가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경영의 차원에서 생각해 본다면 경영자는 우선 사회나 소비자에 대한 정책을 먼저 정하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지 전략을 짜라는 것이다. 경영상의 정책이란 나의 정체성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다. 나는 누구이며 누구의 이익을 대표하는가? 나의 업무 방침은 무엇인지 명확히 인식하는 것이다. 당연히 손자병법에도 정책을 논했다. 547기에서 도가 곧 정책이다. 정책과 전략은 어떻게 구분되는가? 전략은 나의 전략이다. 정책은 타인에 대한 정책이다. 정책이 먼저이고 전략은 나중이다. 이 말은 곧 타인을 먼저 생각한 연후에 자기를 생각하라는 것이다. 이에 당사자의 이익을 먼저 고려하고 그와 동시에 게임 참여자들의 이해관계를 고려하라는 것이다. 정책에 이어서 둘째는 전략이다. 나는 어디에 있는가? 어디로 갈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승리로 가는 노선을 자세히 그려놓은 지도를 일컬어 전략이라 한다. 그렇다면 손자병법의 전략은 무엇인가? 먼저 이긴 후에 싸우라는 것이다. 더 좋기로는 싸우지 말고 이기라는 것이다. 이것이 전략이다. 셋째는 전술인데 남이 못하는 장기를 하나 갖추는 것이다. 성공한 자를 보면 그 사람만의 특기가 있다. 그 장기와 특기 하나로 세상 어디를 가도 먹고 사는 것이다. 손자병법의 전술은 정병으로 교전하고 기병으로 승리하라는 것이다. 어떻게 싸우든 간에 핵심은 분전법, 병력을 정병과 기병으로 나누고 상황과 필요에 따라서 시의적절하게 상호 전환하는 것이다. 넷째는 병참이다. 손자병법 작전편이 이 병참의 문제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하고 있다. 치거 천량, 혁거 천량, 중무장 병력 10만, 천리길 식량 보급 등이 그런 내용이다. 병참이 보급되지 않으면 아무리 강력한 군대도 버틸 수 없다. 다섯째는 공격과 방어시설인데 성벽, 보루, 진지 등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방법이다. 여섯째는 기초전술이다. 어떤 상황에서는 어떻게 싸울 것인가 하는 기본적인 지침이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업무 매뉴얼인데 회사는 이런 자료를 가지고 직원을 훈련시킨다. 손자병법 군쟁편의 다음 구절은 기초전술을 논한 것이다. 높은 곳에 있는 적을 향해 공격하지 말라. 고지를 등지고 있는 적을 정면으로 공격하지 말라. 패배를 위장한 적을 공격하지 말라. 적의 예봉을 공격하지 말라. 적의 미끼 병력을 먹지 말라. 본국으로 귀환하는 적의 부대를 막지 말라. 적을 포위하면 탈출구를 비워놔라. 궁지에 몰린 적을 압박하지 말라. 이제 한 구절씩 해설하기로 하자.
나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는 것, 나는 누구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내가 이것을 하는지에 대해 알아야 하는 거죠. 인생의 큰 그림을 놓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를 알 때 일에 대한 의미도 생기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정체성을 잃어버린 삶은 희망도 없고 무기력할 뿐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것을 해야 하는지 이유가 분명하지 않아서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좋아하는 것을 할 때 지칠 줄 모르고 해내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린 돈을 향해 달려갑니다. 결국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곤 합니다. 이젠 인생의 진짜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내가 사는 이유 말입니다. 그 이유가 분명할 때 인생의 행복이 시작됩니다. 오늘은 나를 찾아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